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 새로운 뉴스 특보 신민영입니다. 보통 가족끼리 부동산을 거래하면 매매일까요? 증여일까요? 이와 관련해 납세자 측은 양도 거래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은 증여라고 주장했던 사건에 대해 최근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임시연 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임시연 기자. 네, 임시영 기자입니다. 납세자 강 씨는 대가를 주고 할아버지로부터 상가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대금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본인이 갖고 있던 현금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두 번째로 해당 상가의 임차 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대금은 상가의 양도자인 할아버지에게 빌려서 치르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할아버지에게 차입한 부분은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납세자 강 씨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니, 부동산 살 때 내 돈 다 주고 사는 경우가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사기도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가족인 할아버지한테 빌렸다고? 증여라고요? 아니 어차피 나중에 빌린 돈을 제가 다 갚아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증여입니까? 아 너무 억울해요 저는 진짜. 납세자 강 씨는 금전 대여 거래도 대금 지급의 한 형태이므로 유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족끼리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임시연 기자였습니다. 그럼 가족끼리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가족에게 돈을 절대 빌려서는 안 되는 걸까요? 차입금을 실제로 갚으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문정현 세무사님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문정현 세무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매매 거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무상으로 넘겨주는 증여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세법에서는 해당 매매 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추정은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고 만약 해당 거래에서 가족 간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매매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강 씨의 사안에서 강 씨가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양도자였던 할아버지에게 빌려서 치렀다고 했는데 과연 이 거래가 진정한 유상 거래였느냐 아니면 사실상 증여 거래였느냐가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었던 할아버지와의 금전 대여 조건을 보면 다소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런 담보도 없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빌려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동안 원금은 수십 차례에 걸쳐서 분할해서 상환받기로 했었고 이자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국세청과 대법원은 이러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이므로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 즉 매매가 아니라 증여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세무사님,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었다라는 말은 가족이 아니라 제3자랑 거래할 때도 긴 시간 동안 담보도 없이 그것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 주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긴 시간 동안 돈을 빌려줄 바에는 상가를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받는 월세 수입이 더 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국세청과 대법원은 진정한 채무거래가 아니라 변칙적인 증여거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과연 제3자랑 거래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매매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제3자와의 거래할 때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야겠군요. 이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